최근에 상담을 했던, 전화 상담을 했던 내용 중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스 승객이었어요. 버스 승객으로 차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 기사가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승객으로 앉아 계시다가 이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진단명이 추간판 탈출이라는 우리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에 디스크, 쉽게 말해 디스크 생긴 건데 전치 2주, 비교적 경미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버스 사고 같은 경우에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기사님들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소속이 운수회사 소속이거든요. 운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버스 기사가 사고를 자꾸 내면 그러면 회사에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인 피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형사 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의 수준이나 아니면 해고나 면징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그것이 혹시 피해자의 어떤 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좋은 결과, 그리고 최소화될 수 있는 처벌이 안 되면 그러면 향후에 이 버스 회사에서 직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할 때도 또 사고 경력을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버스 기사는 반드시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처벌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낸 사고는 결코 아닐 텐데 과실임에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고에서도 버스 기사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승객은 피해자가 된 거죠. 형사에 대한, 민사도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겠지만 이게 신호위반 사고다 보니까 전치 2주에 대한 형사 합의를 상대방 변호사가, 그러니까 기사의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기사가 제시한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제 기준으로는 이게 전치 2주 정도인데, 물론 추가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500만 원 정도면 현재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전치 2주인 경우에 200만 원이 나오고요. 상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3, 4주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5주 800만 원, 그 다음에 6주까지 가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전치 2주 정도의 사고에서 5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면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너무 적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 하다가 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이제 회사에서 해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그런 형사 합의를 하는 건데, 약식 기소가 됐다라는 건 이미 나에 대한 형벌의 양이 벌금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벌금 약식 기소를 당한 본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나의 벌금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벌금은 안 되고 금고형이나 뭐 이런 징역형 이런 거를 선고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안 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합의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벌금을 받기 위한 거였었는데 합의를 안 받는데 벌써 검사가 벌금으로 이 기사님의 형벌을 확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사님은 더 이상 형사 합의를 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기사의 변호사가 제시한 500만 원, 피해자에게 제시한 500만 원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게 아무래도 통상적인 그 형사 합의금보다는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런 모럴 해저드 같은 걸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뭐 담합을 해서 형사 합의금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필요 없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약식 명령이나 정식 재판을 해서 어떤 사건이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 지급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버스 기사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500만 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로 약식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아무런 한 푼의 형사합의금도 이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벌금도 안 된다. 벌금도 안 된다. 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식으로 기소가 됐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또 형사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식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통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짧게 정리하면 지금 이 경우에도 만일 버스 기사가 벌금이 좀 세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처럼 나는 단순 과실 사고니까 선고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본인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 종결된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 버스 기사님이 나는 뭐 이 정도 벌금이면 됐어 라고 해서 벌금 내고 그 사건을 종결시키면 피해자는 더 이상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주도권이 기사한테 넘어간 거죠. 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혹시 상대방 운전자가 12대 중대과실에 연루가 돼서 혐의를 받아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분처럼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이분처럼 자칫하다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란 말이에요.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사 처벌을 하는 건데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 경미한 사고라고 했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사망이나 중상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의 양이 세겠지만 이런 경상의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는 형벌도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형사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